프리미엄 VVIP 게시판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고구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을 96,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현대미포조선 4.26% 떨어지면서 67,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8월달 8월에서 급락했죠. 그때 이후에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왔습니다. 단기 추세는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 20-30% 대다수 올라왔고요. 현대미포도 거의 100%까지 올라왔죠. 최고가가 최근에 고가가 78,500원이기 때문에 44,000원대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 진단할 때 주가가 거의 100%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 바닥에서 100%면 이익 실현을 생각을 해야 되듯이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8만 정도 내오면 일단 팔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현대미포라는 이제 그나마 조선주에서 그나마 올해 수주도 좀 있었고요. 그 향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주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쉽지는 않죠. 조선주 업황은. 그런 얘기는 경기가 저성장돼 있고 유가도 하락돼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6.5%까지 성장을 이제 낮추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가도 하락돼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주가 계속 진행에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낙폭 과대에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손해가 나서 손절하지 않고 갖고 있는 종목은 성장주,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많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성장주들은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손절 안 하고 갖고 있어도 되지만 뭐 20-30%라도. 그런데 이렇게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은 경기가 매크로 변수가 지금 현재 대다수 전문가들도 매크로 변수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럽도 그렇고요. 중국도 앞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다시 부진이 늪에 빠질지 장기적으로 그게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매크로 변수에서 경기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점까지.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매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이 현대미포는 목표가가 73,00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78,000원 내려가고 있죠. 주봉상으로 보면 62평선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근데 이제 월봉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거의 하락이 보면 밑에 침체권이 3번이죠.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는 하락이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달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 달에 반등할 걸 보이는데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현대미포조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번 최근에 고점 78,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한 92,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만대 사셨기 때문에 9만대 가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월봉으로 하단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락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좀 빠지더라도 좀 견디셔야 될 거. 신규 매수는 금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뭐 수급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은 계속 샀다가 최근에 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히려 오늘 같으면 많이 팔았죠. 52,000주. 그래서 최근에 76,000원부터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사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의 물량은 계속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67,000원인데요. 이 주가는 기관이 매수 아마 62평선도 깨져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 단가가 63,000원인데요. 그것도 한번 붕괴시키고 기관이 매도하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바닥을 다지지 않겠나. 그래서 6만 원 정도 깨진다는 생각을 붙고 주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9만 원대 사신 분들은 가격부터 사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현대미포조선 보유 관점 잡아주셨고요. 좀 매수 부근까지는 좀 올라와야지 그때 가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스무룩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아프리카TV 28,1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아프리카TV 6.79% 떨어지면서 23,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이 종목 계속 하락세예요, 최근에. 이건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진단을 이렇게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주식을
싸다고 사거든요. 네. 이게 가장 돈을 못 버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주가가 비싸도 올라갈 때 사야 되는데 우상향할 때 주가가 내려오는 걸 사가지고 그러면 뭐 시험편으로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 주고 실적도 3분기 잘 나왔습니다. 아, 실적 잘 나왔으니까 사지. 그것은 주가가 지금까지 올 8,000원부터 시작해서 4만까지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때는 단기 매매든지 뭐를 사든지 아니면 본다면 최소한 월봉을 한번 눌러보고 사세요. 월봉을 눌러보면 월봉의 시세가 2번 산이 다 나와서 보세요. 바닥에서 샀을 때는 월봉 여기입니다. 13,000원에는 언제든지 사도 되면 사놓고 성장 주니까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2017년까지 영업이익률, 이익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율이 50%씩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50%씩 나오니까 주가는 3배는 가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000원대부터 30,000원 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죠? 그럼 10,000원에서 30,000원 간다고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저 위에 목표가 가니까 다시 내려온 주식 계속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추세가 계속 하락 중인데 그래서 여기서 싸다고 사면 내가 보니까 일봉을 보면 싸요. 이렇게. 일봉 보면 내려오는 여기 사셨죠. 잠깐 실적 좋으니까.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초에 실적 나오고 이제 샀는데 월봉을 보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아직도 내려가고 있죠. 지지선 다 깼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요즘 중성주 많이 올라온 거 안 삽니다. 누가 삽니까? 기관이 봐요. 계속 매일매일 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 2만 원대 산 거 많으니까 27,000원, 8,000원, 3만 원 계속 팔아도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펀드 자체에 중소형주 펀드 많이 청산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 바닥은 어디가 바닥인지를 아직은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25,000주 팔았어요. 외국인도 팔고 그렇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는 단기에 시세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내년 올해 12월부터 1월 달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계속 팔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물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27,000원, 8,000원 사셨기 때문에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신 분들은 아프리카 TV는 어차피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대는 맞아요. 1인 방송 시대 아프리카 TV 맞고 광고 매출도 앞으로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부터 사면 장기 투자, 즉 오랫동안 들고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내려갔을 때 비중을 더 실으면 거죠. 그 비중은 아마 2만 원 정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는 비중을 좀 더 실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져가시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빨리 손절을 하고 나와서 다른 거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권유하고요. 내려가면 추가 매수도 한다. 많이 빠졌을 때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6244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현대건설이고요. 36,73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40% 비중 두고 계신데요. 현대건설 오늘장에서 2.98% 떨어지면서 32,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역시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건설업종이 최근에 계속 흐름이 부진했잖아요. 이 종목도 방향성 제시해 주시죠. 제가 가장 이제 취직하면서 진짜 이렇게 시청자분 현대건설 최근 사가지고 이렇게 손실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건설주가 지금 지방에 미분양 나온다 그러고 건설주는 있죠. 상반기 때 시세가 납니다. 7월부터는 건설주 투자는 짧게 하셔야 돼요. 정말 짧게 하셔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과연 단순히 생각하면 자 주택 분양이 잘 됐어요. 그죠?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게 합병법인. 그러면 아직 해외 쪽에 부실이 다 끝나지 않았고요. 물론 끝나가는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대건설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통일이 되면 주가 10만 이상 간다. 그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36,000원대, 7,000에 많이 사셨더라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오니까 건설주가 최근에 10월달 잠깐 반등. 이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건설주는 건드리지 마시고 대다수 분들은 내년 1월부터 다시 보시더라도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금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라는 것은 향후에 실적이 계속 증가되고 좋아져야만 현재가 저평가가 되는 거지. 만약 실적이 계속 나빠진다면 지금 고평가 영역이죠, 오히려. 그래서 업황 보시면 업황 개선으로 보면 지금 일봉의 지지선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물론 바닥에서 있으니까 단기 반등할 때 추스하시면 되죠. 그리고 절반 정도 들고 가셔서 절반은 전저점이 깨지 않으면 3만 원 붕괴하지 않으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VIP 게시판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에 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네. 가능성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됐고 좀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여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에 좀 영향을 받고 코스닥의 좀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증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번 주 증시는 결국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주도 그렇고요. 실적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보고 마감된 날이죠. 그래서 실적이 우려된 종목은 이번 주에는 보유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요. 그래서 중소형주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괜찮겠지만 대기업들이 10월 20일 이후부터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았잖아요. 대다수 시장을 하에서. 그러면 대기업에 주로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중소기업은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우려되는 서름 확실하게 내가 아는 실적이 좋아진 거 빼고 나머지는 보유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 또 작용됐고요. 특히 오늘 전체적으로 한미약품은 세점 나머지 제약주는 다시 빠졌죠. 고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영역 종목 사지 마시고 또한 이제 독일이나 이런 이제 침체가 들어가고 있어서 유로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좀 빠지고 있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2050, 2060, 그 다음에 코스닥도 700포인트 내외가 거기가 상당히 저항선입니다. 그걸 저항선을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시간도 흘렀기 때문에 한번 빠졌다 다시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같은 업종이라도 대다수 좋은 업종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좋은 몇 개 종목만 갑니다. 그래서 더 압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좋지 않은 종목은 들고 있지 마시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끝난 것은 내년에 실적이 좋은 종목은 들고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신규 매수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쪽 가시면 이제 현재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 특히 전기차 관련된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도 실적 좋은 것들 위주로 나머지 종목은 실적 개선, 개별주, 중소형주 이런 것들은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하시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뭐 IT도 여러 가지 실적이 개선되는 것만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에 치중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질 때를 대비해서 비중이 높다면 비중을 일부를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중을 내가 50% 갖고 있다면 한 25%는 대충 손절을 해놓고 아니면 이익 실현해놓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1900, 2000포인트 붕괴된다든지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12월 이제 금리 인상이 되기 전까지는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짧게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 바닥에서 시작하면 그런 걸 사서 들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장 흐름이 좋지 못했죠. 이런 장에서 좀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02-128-3388로 전화 주셔서요.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맡겨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분들과 1대1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